안녕하세요. 문화재 보존과학업체 고창문화재 보존 대표 송정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찰 문화재 불화의 보존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우선 간단하게 연구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불화의 정황 형태 및 보관 환경, 불화의 손상 원인, 불화의 보존 처리, 그리고 보존 처리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소개를 드리면 고창문화재 보존은 2005년도에 연구소 설립을 하였고요. 보존과학업체로 문화재청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12개의 업체가 문화재청에 보존과학업체로 등록된 상태였으나 5년 전에 제1 보존처리실을 신축하여서 제1, 제2 보존처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업부설연구소인 고창문화재 보존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직물의 직조 그리고 전연염색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로 지류문화재가 약 150여 점 보존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류문화재라고 하면 쉽게 서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보존 처리 사례입니다. 고성운용사 가는보살도는 2016년도에 보존 처리를 담당하였고요. 공주갑사 석가열의 3세불도는 2018년도에 보존 처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작품들의 상태는 바탕 직물의 개손이 심하고 안료 박락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상의 외곽선이 가필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채색은 페인트 도료로 덧칠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봐서 20-30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잘못된 재장항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구소는 문화재 보존 처리뿐만 아니라 보존 처리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직물, 종이 등을 천연 염색하고요. 그리고 전통 접착제인 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오리목 요맹으로 종이 염색을 침전법으로 하거나 소를 사용하여서 칠을 하여서 염색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맥 전분, 밀가루에서 전분만 남겨서 전분이 접착 성분을 가지게 되는데요. 밀가루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해분 등 필요 없는 성분들을 추출해 버리고 전분만 남겨서 6개월 정도 물 속에 담궈서 숙성을 시키면은 좋은 신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풀을 10년 정도 삭히면 고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풀은 사용하기 전에 체에 내려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옆에 사진과 같이 치즈처럼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고풀은 두루마리나 족자 등 부드럽게 말고 펴기를 반복하는 약한 풀이 필요한 작품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입니다. 이 한지라고 하면 초지 방법에 따라서 한지가 많은 한지들이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께에 따라서도 많은 한지들이 다양한 한지들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축지선지, 그리고 혼합 재료인 호분을 넣었다든지 벡토를 넣은 종이들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작년에 부설연구소 고창문화재 보존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문화재에 사용되는 직물의 직조법과 그리고 한지 직물 등의 천연 염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직물의 직기, 수직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 장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물 직조는 뇌고치에서 실켜기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물의 직조를 수직기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염색을 통하여 문화재에 사용되는 재료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화의 장황 형태 및 보관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류 문화재 형태로는 족자, 패널, 병풍, 두루마리 책, 첩 등이 있습니다. 불화는 주로 족자와 패널 형태로 제작이 되고요. 여기서 대형 족자인 개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불은 대웅전 실내에 장음하지 못하고 연중 행사인 야단 법석에서 야외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 크기는 작은 것이 8m 정도에서 큰 것은 12m 내지 13m 정도입니다. 주로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현재 90여 점의 개불도가 파악된 상태입니다. 한중일 불화 제작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도 대형 불화가 몇 점 있습니다만 이 대형의 개불도 제작의 전통은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7점 정도의 개불도를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천은사 개불도, 안동 봉정사 영산회 개불도, 예천 용문사 영산회 개불도, 영주 부석사 오보레 개불도, 영천 은혜사 개불도, 남해 용문사 개불도, 봉은사 개불도 등을 보존 처리하였습니다. 보존 처리실에 개불을 펼치면 40평 정도의 작업실 바닥에 가득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홍송으로 제작된 개불함에 개불도를 넣게 되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개불을 이운할 때 1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개불보다는 작은 족자 형태의 불화입니다. 족자를 말고 펼칠 때 양쪽 끝의 하축을 한 명씩 잡고 힘을 합하여 조심스럽게 말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함에 말아서 보관할 경우에도 쪽염색 직물로 제작된 보관천에 말아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쪽의 특징인 방미, 방충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널 형태의 불화입니다. 패널은 나무 틀에 한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게 되고 패널 위에 금구 장석을 이용하여 벽에 걸어두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족자 패널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보존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자는 말아서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보관이 수월하고요. 외부 손상 요인인 습해, 충해, 산화 등으로부터 패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말고 펴는 취급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취급의 숙련도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형태는 족자에 비해 제작이 다소 수월한 점이 있고요. 제작 후 취급이 편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외부 손상 요인인 습해, 충해, 산화 등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화의 손상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상 원인을 환경적 요인, 인위적 요인, 잘못된 수리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은 변색, 탈색, 얼룩, 충해, 안료 방락 등이 있습니다. 옆의 사진을 보시면 금구나 장석이 붙어 있던 화면 부분은 변색되지 않고 제작 당시 원래의 색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바로 옆의 화면은 산화로 인하여 전혀 다른 색으로 변색되어 있거나 퇴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물얼룩과 곰팡이 얼룩이 심한 사례입니다. 물얼룩이 심한 경우인데요. 얼룩 외곽의 진한 링 형태의 물얼룩은 무색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화면의 먼지가 얼룩의 외곽으로 응집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충해입니다. 인물의 머리 채색층 뿐만 아니라 바탕재까지 벌레먹은 상태입니다. 옆의 사진도 마찬가지로 다갈색의 구름 부분이 충해로 바탕재까지 벌레먹은 상태입니다. 벌레가 좋아하는 안료가 특정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화면 전체 파리 분비물이 산재된 상태입니다. 벌레 분비물은 의외로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화된 화면의 안료에 분포하여 그 제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안료 방락입니다. 화면을 단면으로 보면 바탕재인 식물 또는 종이 위에 석채와 전색재인 악교로 구성되는 채색층이 있고 바탕재는 몇 해 배접되어 구성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표면 마모에 의한 안료 방락이 심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손상입니다. 긁힘, 찍힘, 이물질 부착, 잘못된 취급, 보관 등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긁힘, 그리고 찍힘. 다음은 촌농 등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브라는 사용 과정 중에서 촌농이 튀어서 화면 하단부에 촌농이 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가 부착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무거운 작품인 경우에 상단 부분의 끝단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임시 방편으로 청테이프를 부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테이프가 가역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복구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취급, 보관입니다. 경화된 작품을 잘못 취급하여 가늘게 말아버린다든지 하였을 경우에 가루 꺾임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와 꺾인 부분의 안료가 방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수리에 의한 손상입니다. 현태, 변경, 덧칠, 가필 등의 손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경우에는 패널이 족자로 형태 변경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덧칠되고 가필된 경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투광 부분의 초록색이 페인트 도료로 덧칠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곽선은 가필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상의 외곽 부분, 여백 부분이 흰색 도료로 덧칠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여백 부분의 훼손을 감추기 위해서 덧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브라의 보존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 두 번째로 사전조사입니다. 재료로는 전통 접착제인 소맥 전분풀 그리고 악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바탕재인 종이, 닭종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직물, 견, 면, 마 등이 있습니다. 지류문화재 보존 처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수리를 고려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가역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역적인 재료는 문화재 제작 당시에 사용된 재료와 유사한 전통 재료입니다. 전통 재료를 제작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보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존 처리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합한 보존 처리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보존 처리 기술, 즉 테크닉보다 아주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전조사입니다. 작품에 대한 사전조사인데요. 그 항목은 고해상도 사진 촬영, 적외선 촬영, 그리고 pH 색도 측정, 바탕재 조사, 그리고 안료 분석 등을 하게 됩니다. 작품의 현 상태를 기록하고 그리고 작품의 상태와 재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보존 처리에 임하게 됩니다. 다음 보존 처리 과정입니다. 보존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체 과정입니다. 패널에 부착된 불화인 경우 나무틀로부터 앞뒤 화면을 분리 해체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면의 안료 방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리닝하고 사전에 1차 안료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무틀 속에 납입되어 있는 복장유물을 확인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복장유물입니다. 복장유물은 10cm 내의 사각의 상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방색의 휴룡통 속에 오방색 직물, 검은 칠복, 오곡, 오향, 오약 등과 함께 복장 다란이, 조성기 등이 납입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찰에서는 쥐벌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이미 해체되어서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한 사찰 환경에서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과정으로 안료 안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널로부터 화면을 분리 해체한 다음 화면에 불안정한 안료층의 악효를 보수하게 됩니다. 화면 채색층의 안료가 방락되거나 빈혈되고 분말화되는 부분에 악효를 도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2-3회 반복해서 안정화를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채색 안료는 무기질인 석체, 유기질인 식물성 염료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염료는 입자가 곱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무기질인 석체는 입자 굵기가 거칠고 다양하여서 다루기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 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악효는 물에 희석하여서 1 내지 3% 수용액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수용액은 바로 젤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한 고체로 쉽게 말해서 몸체를 줄이게 됩니다. 몸체를 줄인 악효는 석체 안료를 결속하는 힘이 약화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악효 도포 후에 빈혈 상태가 보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물질 제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파리 분비물의 제거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극히 부분 사진으로 인물의 상어 부분에 파리 분비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실제 이 불화는 3m가량 되는 것으로 하면 가득 까맣게 파리 분비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파리 분비물의 제거 방법으로는 한 점 한 점의 분비물에 정수를 칠하고 녹인 상태에서 무딘 칼로 하나하나 제거하게 됩니다. 화면의 채색층이 아주 약화된 상태이므로 채색층 손상 없이 그 위에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파리 분비물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은 다른 보존 처리에 비하여 방대한 그 양을 비롯하여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깨끗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다소 흔적이 남더라도 채색층 손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이 과정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물질 제거, 촌농의 제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은 촌농의 제거 전후를 비교한 것입니다.
촌농의 제거 방법으로는 전으로 흡습지를 사용하여 촌농을 녹여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법당을 해서 양초보다는 전기 라이트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법당에서 촌농 양초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후불도인 경우는 촌농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의 하단부는 촌농 피해가 심각합니다. 표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접은 화면의 안정과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임시공정입니다. 화면 뒤에 배접하는 것이 아닌 표접은 말 그대로 화면 앞에 종이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표접 후 산화된 배접지를 제거하고 결손부를 매음하고 어긋난 도상을 제자리로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초배를 하는 과정까지 표접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표접은 이 과정에서 걸리는 긴 시간 동안 화면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채색층에 접착제로 종이를 부착한다고 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앞의 많은 공정이 끝난 후에 해체하기 쉽도록 약한 우뭇가사리풀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리고 표접 과정의 접착제 농도, 표접 용지, 그리고 실행하는 순서, 방법 등 많은 경험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보존 처리자로서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구배접지 제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화된 구배접지를 바탕 화면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보통 크기의 작품 화면은 배접이 4-5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산화가 심한 배접지는 작품 화면을 거의 지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한지로 교체하게 됩니다. 산화된 배접지 교체는 보존 처리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접지 한지는 가역성이 있고, 접착제인 풀 또한 가역성이 있는 재료입니다. 가역성이 있는 이 재료들은 물에 의해 쉽게 분리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손으로 분리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고 칼로 긁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섬유가 탄력성, 유연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분말화 경화가 되면 섬유 길이를 유지하지 못한 배접지를 칼로 긁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바탕재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제거해내는 것이 보존 처리자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손부 매음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화면의 충해, 산화,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의한 결손된 부분을 유사한 재료로 제작, 가공하여 메우는 과정입니다. 아래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탕재를 천연 염색하고, 천연 염색 후에는 색 샘플과 색감을 비교하여 색을 결정합니다. 결손부 매음제를 결손부에 맞추어 그리고 커팅하는 장면입니다. 결손부에 맞추어 매음합니다. 옆에 사진은 결손부입니다. 다음은 배접 과정입니다. 배접지와 심풀, 고풀을 사용하여 배접합니다. 아래 사진은 개불의 배접 사례입니다. 개불은 대형 작품이라서 7, 8회 정도 배접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지는 2자, 3자, 센치로 이야기하면 60 곱하기 90 정도의 크기입니다. 개불의 경우 7, 8회 정도 배접하게 되면 한지가 800장에서 1000장 정도 사용됩니다.
다음 사진은 화면의 유연성을 위하여 풀을 항상 약하게 사용하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두드림솔로 두드려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개불보다 작은 보통 크기 불화의 1차 배접인 초배 과정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배접지가 염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산화, 변색, 퇴색 등을 고려하여 밝은 배접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색하여 화면의 분위기를 맞추어 줍니다. 옆의 사진은 표접지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배접이 완료되면 사전 과정에서 붙여진 표접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존 처리의 마지막 과정인 색맞춤 과정입니다. 보채라고도 합니다. 충의 산화로 인하여 결손부 매음된 부분의 색을 주변의 화면색과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천연 염색으로 기본색을 맞추는 1차 색맞춤을 하였고요. 다음은 결손부 매음 후에 결손부 주변의 색에 근접하여 그러나 채도 색상을 주변부보다는 낮추어서 색맞춤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색맞춤하고 있는 장면이고, 다음 사진은 결손부 매음 후에 색맞춤 완료 전후 사진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브라의 보존 처리에 관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화면의 보존 처리가 완료되고 나면 미리 제작된 목재 틀에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그 위에 보존 수리 완료된 화면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 걸 수 있도록 근구를 부착하면 모든 과정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의 보존 처리 사례입니다. 보존 처리 수리 전후 사진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0m가 넘는 개불화입니다. 이 작은 사진으로 보존 처리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잔잔한 가루 꺾임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도상의 선이 선명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녹색의 두광을 비롯해서 안료박락과 바탕재의 결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보존 처리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전체 도상의 선이 명확해지고 인물의 상호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보존 처리 전후를 비교해보면 화면 하단부의 물 얼룩, 곰팡이 얼룩이 완화 제거되고 화면의 촌농이 제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물의 육색이 밝아지면서 전체적인 도상선들이 명확해지고 도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브라의 보존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강의 자료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머지않아 직접 만나 뵙고 대화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재는 소장처, 소장자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 전체의 문화재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